일이 아니라 2달 만에 꺼졌어요. 언론, 의료계, 정부 모두 힘을 합쳐서 껐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꺼지는데, 그러면은 여기 가습기, 소위 말하는 옥시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 한 250명 정도가 죽고 총 피해자가 1528명이라고 그러는데, 오래 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질질 끄는 거예요. 이거 서울대와 호서대에 뒷돈 주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메르스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옥시는 돈을 버는 기업이 있었고, 그 기업에 매수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런데 GMO를 밥상 위에 옥시라고 그러죠. 옥시는 그 제품을 산 소비자만 피해를 본 거예요. 하지만은 밥상 위에 옥시, GMO는 한국 국민 전체가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GMO가 신체에 질병을 일으킨다면 나라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 미국 환경의학협회에서 2009년도에 GMO에 대한 건강의 위험과 GMO 식품을 피해야 된다는 통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전혀 몰라요. GMO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예,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 GMO 식품이 안전한가 여부입니다. 결론 내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 뭐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정재윤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MO 옥수수 재배를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안전성 논란이 있는 작물을 자국 내에서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We feel very strongly that GMOs have no place in our diets without more sufficient testing. 남아공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선 GMO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미생물에서 있었던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사람한테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동물 실험을 통해 나타났다는 학계 보고는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의 한 연구진이 실험용 쥐에게 2년간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여봤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신체 각종 장기들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종양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수명도 보통의 쥐보다는 더 짧게 살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미국의 과학 학술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용 GMO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약처 등 정부기관 그리고 국내 대학 연구소에서도 쥐, 돼지 등 포유동물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GMO 원료는 간단한 통관 절차만 거치면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후 식품공장이나 사료공장으로 옮겨져 식품이나 사료로 만들어집니다. GMO 원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식품업체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안전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아마 공급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 안전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 수입되지 않았겠죠. GMO 원료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GMO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식량 GMO 최대 수입국인 만큼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는 안전성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논란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로서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미 우리가 한 20여 년 먹고 있거든요. JTBC 정재윤입니다. 하셨나요? 약이 개발돼서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검증 절차를 밟아야 돼요.
우선 동물을 대상, 그러니까 주로 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전성을 검증해요. 그게 끝나면은 1차, 2차, 3차 임상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꽤 많이 들어가죠. 이게 끝이 나야지 약으로서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 난 후에도 약의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측정을 해요. 근데 GMO는 제일 위에 거만 있어요. 밑에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제일 위에 거만 있는데 이것조차도 그 몬산토 같은 회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회사가 연구를 한 거를 바탕으로 모든 게 허용되는 거예요.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 세럴리니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세럴리니 교수 팀이 연구를 하게 된 게 그 과정이 됐어요. 몬산토가 연구했다는 논문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사가 기업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 세럴리니 교수팀이 오랜 기간을 통해 법원에 소송해서 강압적으로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 신장과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자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GM 위해성 검증하기 힘든 게 왜 그러냐면은 GMO 씨앗을 농부가 구입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씨앗 갖고 실험을 할 수 없고 실험을 하려는 누구한테도 줄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M 작물의 위해성 검증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럴리니 교수가 2년 동안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 여기 나타나는 게 약간 복잡한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집어넣고 갈게요. 여기 가로 막대기는 그게 날짜예요. 그래서 0에서 시작돼 갖고 50, 100, 150, 200, 그래 700 한 2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세로 막대기는 종양 숫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오른쪽은 순놈, 왼쪽은 암놈이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여기 보면은 90일이에요. 90일. 근데 몬산토가 한 연구는 딱 거기 90일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 이 몬산토는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극이죠 한마디로. 근데 한국 정부는 몬산토가 제공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우회성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몬산토 같은 오랫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 논문 조작한 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회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는 공공의 적 1호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 미국의 식약처가 GM 작물 검증을 할 때 이 양반이 여기 왼쪽에 마이클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검증 절차를 총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몬산토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몬산토가 GM 작물을 개발하고 몬산토가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작물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한국 정부는 믿는 거죠. 몬산토의 탁월한 재능, 엄청난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재성을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성에 투자를 합니다. 사정 공작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부패를 저지르는 게 이게 몬산토예요. 임 박사님이 이건 하셨으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글리포세이트,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3월 20일 WHO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어요. 아까 암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이 증가하냐,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유방암 증가 세계 1위,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글리포세이트는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래 유럽에서는 3분의 2가 이 글리포세이트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0명 물어보면 1명 알까 말까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벌써 금지시켰어요. 스리랑카, 엘사바도, 버뮤다 이런 데 금지시켰고,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브라질은 금지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한국같이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가 우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GM 작물을 재배를 하죠. 근데 먹지는 않아요. 근데 GM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그 엄마들이 나서요. 엄마들이 나서서 그 지역 질병 분포도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같이 기형아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은 6살짜리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자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전신 마비라서 걷지도 못하는 거. 한국에도 저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저런 사진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 이 아르헨티나의 그 선천 기형을 보면 90년도 중반부터 2008년까지 보면은 뭐 5배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선천 기형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카라스카 교수가 증거를 밝힌 거예요. 이 네덜란드에서는 GM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새끼가 이런 기형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죠.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 아르헨티나에서는 주민들의 강한 운동 그리고 전문가들이 합세해요. 한국은 비슷한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은 운동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은폐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몬산토는 비밀 서류가 있었어요. 그게 35년 전에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연구 논문이 지금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논문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시킨다는 증거가 벌써 있는 거예요. 35년 전에. 그리고 골수에 침투하고 백혈구, T세포 이런 게 다 면역세포예요. 이게 암과 다른 질병들을 싸우는 그 면역세포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의 애들 뭐 백혈병 일어나고 이러는 게 다발골수증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글리포세이트는 8가지 작용을 해요. 8가지 작용. 이제 이게 과학 논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태아의 기형 발생을 하고 항생 작용으로 미생물을 죽여요. 아까
임 교수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몸의 기관을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하고 불임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독성 물질 해독 장애를 일으킵니다.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온 것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몸에서 이러한 해독 장애를 시켜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보기에는 이 항생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장에 들어가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장에 있는 세균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해서 모르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같이 그만큼